안녕하세요. 보건강사 김희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보건임용 시험 대비해서 우리가 7월부터 강의가 시작될 하반기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합격 가이드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림처럼 분명히 이론 시간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막 성인, 모성, 아동, 지역사회, 뭐 응급간호까지 전부 다 배웠는데 머릿속엔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모의고사를 봐서 어떻게 인출을 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이제 벌써 하반기네 라는 이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제 시기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마인드로 우선은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인출이 정확히 되진 않거든요. 모든 과목을 지금 다 암기가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론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애우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머릿속이 또 정리가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마인드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고 본격적으로 내가 시험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제 부담을 갖지 않고 이 강의 스케줄대로만 잘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부터 우선은 이제 9월 강의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통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론이 암기가 다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은 뭐 4월, 6월 달에 우리가 기출문제 당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도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현재 뭔가 내가 백지 상태로 키워드만 조금 적어보려고 해도 적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네. 왜 이렇게 지금 생각이 안 나지? 그리고 또 저희가 국가고시를 이제 간호사 국가고시를 볼 때 객관식 위주로 계속 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객관식 문항들이 이제 익숙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학부 다닐 때 저희가 뭐 서술형도 있었고 단답형도 시험 문제 있긴 했지만 서답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지금 문제가 익숙하지 지금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선 제가 7월부터 7월, 8월, 9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모의고사를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우선은 바로 보면은 실제 모의고사를 이제 시험 치는 시간이 저희가 90분이잖아요. 90분 시간이 지금 거의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 다 암기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도 많고 문제가 아직 익숙하지도 않고 기출이 이제 한 번 풀어봤기 때문에 해서 저는 영역별로 이렇게 기출 문제를 우선 변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인, 모성, 아동,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제가 각 범위를 지정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음에 문제에 출제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면은 그 부분은 우선은 스케줄대로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출을 변형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들 거의 A급 문제 위주로 해서 제가 문제를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문제를 그 자리에서 저희가 푸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냈는지 출제자의 의도는 뭔지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것들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문제에 대한 요약 정리하고 이제 해설 특강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은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파악을 해야지 아무거나 막 쓴다고 해서 저희가 서답형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의도와 이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게끔 키워드 이제 중심으로 답안을 제가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같이 겸들어서 이제 이론 강의까지 같이 조금 들어가는 특강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답안을 작성을 할 때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점수가 맞는지, 어떻게 해야지 점수가 깎이지 않는지 실제 올바른 이제 답안 제시까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은 문제풀이 강의지만 실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내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풀이 해설 강의 위주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10월, 11월.
이제 임용고시가 딱 2달밖에 지금 남지 않는 상태예요. 이때에는 정말 전력 질주를 다 해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험을 본다면 이거를 과연 인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작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을까? 실제 내가 당장 내일 시험을 보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모의고사를 이제 보다 보면은 내가 어디 부분이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표시를 해놨다가 이 부분은 내가 암기와 이해가 부족했구나 라고 본인이 더 깊숙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답안을 실제 OMR 이제 그 카드에다가 실제 시험 시간 저희 90분에 세팅해서 제가 종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환경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볼 텐데 본인이 답을 쓸 때마다 이상하게 계속 어떤 조사를 계속 쓴다든지 뭔가가 내가 거기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키워드를 하고 싶어서 박스를 친다든지 이런 습관들이 계속 있을 거고 본인이 봤을 때 이 글씨체도 다 못 알아먹게 막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답안 작성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습관들을 또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이 10월, 11월 이제 강의는 실제 모의고사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 이제 환경을 주고 똑같은 시간 내에 그리고 그 실제 나오는 시험 문제와 비슷한 시험지로 저희가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요. 우선은 제가 개인별로 그 모범 답안을 쓰신 거를 제가 다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우선은 뭐가 틀렸는지 첨삭 지도가 같이 제가 이루어질 지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첨삭해서 제가 채점을 실제 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게 다 점수가 맞을 줄 알았는데 부분 감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면에서 부분 감점이 됐는지를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런 채점 방식을 이해를 해야지 내가 키워드를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습이 되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답지를 쓰더라도 명확한 근거 제시, 우리가 이제 강론서에 나와 있는 명확한 근거 제시 위주로 답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쯤 된다라고 하면은 인출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막 이렇게 이걸까 저걸까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라 완벽한 이제 인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실제 환경이랑 똑같이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3회도까지는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스케줄 7, 8, 9월에는 문제풀이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영역별 모의고사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이제 강의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실제 오리엔테이션 강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또 그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따로 이제 강의 도중에 한 50분 정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인드셋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이때 생기고요. 우리가 또 7, 8월 되면 굉장히 덥잖아요. 덥고 지치고 아무리 해도 지금 머릿속에 자꾸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좀 뭔가 그렇게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 스케줄대로 7월부터 제가 영역을 딱 정해주고 그거를 공부해 오시고 공부를 해온 상태에서 다양하게 기출과 비슷한 그리고 시험 문제 실제 나올 법한 문제들 위주로 실제 풀다 보면은 어느새 문제에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암기가 돼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거는 강의 스케줄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강의 스케줄대로 그 부분을 공부를 해오셔야 된다. 두 번째는 모르는 부분을 겁내지 말아라. 하반기긴 하지만 실제 지금 몇 달의 시간이 더 남아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시간적인 게 더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내가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모의고사에 이게 안 나왔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했네? 이거 알게 돼서 되게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틀린 부분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부족했네 라고 바로 인정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부만 하시면 돼요. 무조건 우리는
마지막 결승 전에만 어떻게든 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성적이 뭐 조금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겁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알아나가자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마인드셋을 해야 되는 게 하반기 되면은 이제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면서 내가 내년에 재수를 해야 되나?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 중도 포기할까 그냥? 이런 갈등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자기 확신을 무조건 가져라.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뇌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나는 이미 보건교사이다. 내가 보건교사다 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과 어떤 교직원들이 와서 나한테 어떤 건강상담을 할 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상담을 해줘야 되겠구나. 나는 학교에 있는 한 명의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겠다. 그렇게 마인드셋을 하면은 실제 출제자의 의도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나중에 회독하다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경지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된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긍정적으로 우선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도록 합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답안은 우선 다 아시다시피 두 갈씩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두 갈씩. 그리고 우리가 한 지문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만약 질문 내용이 세 가지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답안지를 작성을 합니다. 답을 이거 썼다 저거 썼다가 하면은 무조건 틀리는 거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라는 방대한 지식을 답안지에 우리가 작성할 때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한 답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키워드라는 이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하반기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 키워드 정리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키워드에 우선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기정과 근거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자, 답안 작성 연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또 지금 백지노트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든 거를 목차를 보면서 마인드맵을 보면서 인출하는 과정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볼펜을 사용할 때도 좀 습관을 들여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답안지를 이렇게 스캔해서 보잖아요.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너무 두꺼운 펜으로 이제 쓰다 보면은 그게 답지가 다 흐려 보여요. 글자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펜 하나를 이제 정할 때도 너무 두껍지 않은 깔끔하게 쓰여진 이제 볼펜으로 번지지 않는 볼펜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제 수정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 줄로 긋고 위나 옆이나 아래나 이렇게 교정해서 작성하는 연습도 하셔봐야지 바로 또 시험 볼 때는 그런 게 헷갈리고 막 이렇게 끄어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키워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키워드인데? 라고 하면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할 때 거기에다가 따옴표를 써서 강조해 준다든지 아니면 밑줄을 그어 둔다든지 아니면 박스 표시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잘못된 답안지를 쓰는 습관들을 다 교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는 하반기는 어떻게 보면은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이고 심리 싸움이고 내 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생의 하나의 어떤 모토로도 쓰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하루하루의 허들을 넘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있죠. 그쵸?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지나보면 한 달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때 하반기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목표량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서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번 주는 뭐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할 것입니다 라고 정해놓으면 그거를 오전, 오후까지 해서 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하루의 목표량을 정해놓으세요. 그게 하루하루의 허들을 이렇게 다 넘다 보면 결국에 결승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뭐 내가 4시간 하는 사람이 바로 막 12시간 공부하는 건 무리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은 늘릴 거예요. 하지만 하루의 목표량은 명확히 오전, 오후 이렇게 명확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허들을 넘을 때 어떻게 해요? 괴롭기도 하고 굉장히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계속 올 거예요. 근데 결승전에 도착했을 때는 선수들 보세요. 굉장히 환희에 찬 얼굴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로 가는 과정은 고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성취감들이 굉장히 많이 쌓일 것이다. 그래서 과정을 즐겨라. 당연히 지금 힘든 건 당연한 거다. 특히나 한여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안 그래도 힘들어요. 힘든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아침에 우리가 뭐 출근을 하려고 할 때도 아침에 눈 뜨면은 10분만 더 자고 싶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싫다. 막 이런 마음 당연히 들잖아요. 공부하기 싫고 조금 이렇게 바람도 쐬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해요. 하반기 되면. 나 이제 지금 인출이 전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되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인출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하지만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는 공부를 안 할 때예요. 내가 하루의 목표량을, 공부량을 정해놨는데 오늘 만약에 모성간호학 파트에 지금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놓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오늘 할 건 해야 된다. 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막 이렇게 오늘 이거 언제 다 하지? 하기 싫다 막 이러면서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휘리릭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눈 뜨면은 무조건 그냥 책상에 무조건 앉는 거예요. 그거를 습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책상에 앉자. 무조건 그냥 하자. 이런 마인드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눈 뜨면 바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습관화 되도록.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냥 눈 뜨면 그냥 앉고 앉으면 그냥 책 펴고 책 피면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가 있고 이거를 굉장히 반복해서 해라. 자, 그리고 매일의 나한테 보상을 줘라. 아까 우리가 하나하나의 허들을 잘 넘기시라고 했죠. 그러면은 오늘가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오늘 40페이지를 보려고 했어요. 40페이지 다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나씩은 하세요. 뭐 핸드폰을 아예 꺼놔야 되나요? 뭐 친구들을 아예 안 만나야 되나요? 유튜브를 안 봐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조절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한테 하나의 매일매일 고생한 허들을 넘은 나한테 보상을 주자. 그 보상을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뭐 유튜브를 봐도 되고 뭐 재밌는 드라마를 뭐 한 편씩 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인다. 라고 하면은 좀 영화를 보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시간에 굉장히 관리를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영화 같은 경우에도 한 1.5배 막 이렇게 봐요. 1.25배. 이렇게 보면 한 1시간 20분이면 한 편을 보거든요. 그러면 되게 막 재밌는 거 보면은 기분 엄청 좋아지잖아. 깔깔깔 웃고. 또 어떨 때는 완전히 막 펑펑 울면서 그 울음, 눈물이 또 카타르시스를 나한테 느끼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힐링 포인트를 가지세요. 이건 예시일 뿐이니까 본인이 뭐 친구랑 1시간 통화를 하는 게 힐링이다. 그러면 1시간 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한테 보상을 이제 주도록 합시다. 자, 규칙적인 생활이라 휴식을 안배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무조건 앉아라. 동일한 시간에 기상을 하면은 이제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동일한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고
동일한 시간에 우선은 자도록 해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아까 자기 전에 뭐 1시간을 유튜브로 본다든지 보상의 시간, 힐링 타임 이런 거를 이제 가지도록 하고요.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시기가 오면은 막 몰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어제 4시간밖에 안 했네? 그럼 오늘 한 12시간, 13시간 해서 이 범위까지는 맞춰야 되지. 근데 이러고 막 날을 세고 이래버리면 우리 몸의 사이클들이 생활 리듬들이 다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피로감이 엄청 쌓여요. 그래서 몰아서 공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 안에 공부를 그 안에 집중을 해서 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점진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6시간, 8시간 공부하신 분들은 9시간, 10시간까지도 이제 공부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늘리셔야 되고 집중도도 더 이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합격 수위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뭐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뭐 다 12시간 이상 공부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자기에 알맞는 공부 스타일과 공부 시간을 정해서 하지만 점차 하반기에 11월 달이 다가올수록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휴식을 이제 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는 이제 요일과 쉬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나는 일요일에는 좀 쉬어야겠어. 그러면은 일요일에 나는 밀린 잠을 좀 자는 게 훨씬 나의 스트레스를 위해서 좋아. 아니면 나는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이제 쉬는 요일과 쉬는 시간을 이제 정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이제 뭐 하루 종일, 일요일 종일 쉬었다라는 거는 뭐 일요일 반나절로 이렇게 좀 바꿔서 좀 안배를 해야겠죠. 자, 체력 관리예요. 체력 관리. 막바지에는 무조건 체력이 이제 돼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내가 지금 막 몸이 너무 안 좋고 나중에 막 너무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 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으면 엄청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선은 그 영양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뭐 다이어트 이런 건 안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본인 드시는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나는 홍삼을 먹고 뭐 나는 비타민, 뭐 유산균을 먹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체력 보충을 위해서 이런 영양제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충분한 수면. 각자 이제 몇 시간을 자야지 좀 개운한지는 다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좀 주무셔야지 아무래도 이게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운동. 상반기 때부터 뭐 본인 필라테스나 요가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뭐 산책을 하거나 걷기 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만약에 상반기에 운동을 안 했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라도 무조건 운동을 하세요. 한 30분이라도. 근데 저는 이제 뭐 박사 과정 학교 다니면서 일하면서 또 겸임교수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었지만 실제 운동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를 육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를 놔두고 또 1시간 운동하는 것도 또 그렇고 막 자다가 깨기도 하고 이럴까봐 그래서 집에서 한 게 108대 절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집에서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운동으로 한 거예요. 운동.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책도 많고 막 이래요. 그래서 108배 절 운동을 하면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면 20분 되면서 이렇게 땀이 확 나요. 이게 한 중정도의 강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 테니스, 수영 이 정도의 운동이고 전신 서큘레이션이 막 되면서 얼굴 혈색도 막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뭐 날씨에 상관없이 이걸 또 운동을 했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피곤하고 이러면은 퇴근을 하고 가면 그 반신욕을 꼭 해요. 그래서 반신욕을 하면은 굉장히 피로가 이렇게 확 풀리면서 막 근육들도 되게 좋아지고 되게 혈액순환도 좋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반신욕 하면 피로감이 이제 확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 또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이제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치질이 굉장히 여자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이섬유, 뭐 우리 과일, 뭐 사과나 고구마나 이런 것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물을 우선은 많이 드셔서 체력 관리 이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지할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뭐 스터디도 하시고 같이 임용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한두 분 이제 친해지셔서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 이번에 시험 포기할까? 아, 그럼 나도 그냥 포기할까? 이런 분 말고 아, 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인출 많이 안 되지만 우리 열심히 해봐요. 우리 꼭 합격할 거예요. 합격해서 우리 학교 가서 같이 보건교사로 있으면서 정보 교류도 하고 이래요.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마라톤에서 이 페이스메이커처럼 같이 뛰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도 되고 옆에 동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지할 사람을 찾아서 으쌰으쌰 이렇게 같이 이제 화이팅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더 고민이 필요하다. 뭔가 지금 너무 답답하다. 뭔가 지금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다. 뭔가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 그럼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 상담이나 또 필요하다면 대면 상담까지도 해드릴 의향이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까지 이제 찾아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같이 열심히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이제 그 OT 때 또 중요한 그 답안지 작성이나 이런 이제 하반기 관련해서 OT는 따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같이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